자, 인캠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는 4.6%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추세를 완벽하게 돌렸다라고 하는 구간 내에서 자 20만 원 구간에 대한 돌파 이후에 처음으로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었었는데 자 밑거리가 길게 달리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확실하게 20만 원 구간에 대한 지지 확인을 하면서 자 종가를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다.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이 확실하게 팍 나오는 것보다요. 사실상 이렇게 지지를 하나씩 확인을 하면서 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엔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는 상황 속에서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바닥 잡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말씀드렸고 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정확한 시점에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뭡니까? 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정도 상승으로 수익으로 전환이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자, 수익으로 전환되지 않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분들은요, 지금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자,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점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 구간 자,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무타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요. 이 구간 내에서 상승과 하락을 이용만 한다면은 자, 수익으로의 전환 빠르게 만들어내고요. 그 이상의 수익치까지 전부 다 온전히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길지 않기 때문에 영상 집중 부탁을 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자, 뒤에 선물도 제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엔캠 같은 경우에 현재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기 전에 현재 이 상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좀 큰 폭의 하락이 연달아서 나오다가 결국에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중인데 자 이러한 상승을 항상 이제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 반등이 나오는 시점 자 바닥은 사실상 앞에서 잡혔습니다만은 상승이 시작된 시점을 보고 결국에는 이제 분기 보고서에서는 뭐였습니까? 자 적자였다가 이제 우리가 이거 반기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흑자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것은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기술적 상승이 아니라 결국에는 실적을 기반한 단순 기술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둘 중에 뭐가 됐든 간에요.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자 평단까지의 상승은 제가 봤을 때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얘네가 적자 기업에서 흑자 기업으로 전환이 됐다고 한들 사실상 이 시총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 기업적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애초에 주가가 올라올 때 지금 당장의 가치로서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뭐였습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서 본인들이 미래의 글로벌 전액 1위가 될 것이다. 이게 엔캠의 상승 이유였어요. 이게 단순히 지금 흑자로 바뀐다라고 해서 상승을 유지할 수 있다? 자,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엄청난 상승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것들을 지금에 와서야 상승이 시작된 지금에서 여러분들께 자, 엔캠은요, 여러분들이 평단을 회복할 수 있는 상승 무조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면은 자, 거짓말을 하는 거겠지만 자, 저는 말씀드렸어요. 1월 달부터 엔캠은 결국에 7월에 전환이 되는 시비가 있고 이게 나옴에 따라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을 할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상승은 제가 말씀드렸던 자, 시비를 비싸게 팔기 위한 매도를 하기 위한 세력들의 의도적인 상승의 시작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술적 반등 이렇게 매물대가 많고요. 시가총액이 무거운 종목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바닥에서 40%가 넘는 상승이 나왔다. 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종목을 본 적이 없어서요. 자, 그리고 자, 실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할 것 같았으면 엔캠은 애초에 자, 저기서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가치를 선반영 받아서 올라온 거예요. 하지만 이것 또한 뭐보다 결국 세력들이 이용하는 재료일 뿐이었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자 1월 달부터 변하지 않았던 목적 시비를 비싸게 매도하기 위한 상승 이거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 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냐면은 사실상 뭐 시비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가장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었던 추가 상장 물량이 10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맞춰서 상승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전환을 완료한 물량과 전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물량들을 좀 비교를 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상승이 왜 이제 와서야 8월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공시를 보면서 물량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리고 전환이 어느 시점에 얼만큼 됐는지를 명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게 되면요, 기준일은 4월 31일 기준으로 이미 전환이 된 물량이 이렇게나 많았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물량을 전환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한 페이지에 다 담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물량이 이미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3월 31일 기준으로 보셨을 때 지금 11회차부터 13회차 물량이 전환 가능 기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전환이 되지 않은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물량이에요. 단일 물량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CB. 자, 275만 주고요. 이 중에 다 세분화가 되어 있지만 가장 큰 물량은 5월이 아닌 6월, 7월에 전환이 가능하게 몰려 있었다는 거를 여러분들 잠깐 기억을 해주시면은 뒤에 설명이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거를 너무 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자면요. 자, 분기 보고서 기준 3월 31일 기준으로 앞에서 이미 BW 물량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114만 주가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물량이 얼마가 있었습니까? 212만 주가 전환이 완료된 상태로 얘네들은 완료. 기다리고 있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275만 주, 가장 큰 물량이 12가 남아 있는데, 자, 이거는 3월 달에 왜 전환하지 않았을까? 봤더니, 얘네가 5월부터 순차적으로 7월 달까지 전환을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합치게 되면은 326만 주로서 좀 굉장히 큰 물량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단일 물량 중에 가장 큰 물량은 12가 맞다. 변함이 없다. 그리고 사실상 거의 반반의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가 자, 앞에서 이 물량을 비싸게 매도했다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무너지면서 뒤에 나오는 시비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 지금까지 기다린 겁니다. 물론 여기서 팔았다라고 한다면은 뒤에 올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걸 뭐 기술적 반등이나 아니면 실적 기반의 상승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자, 봤을 때 절대로 팔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동향을 좀 보게 되면요, 얘네가 고점을 형성을 했던 게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4월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326만 주의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고점에서 팔 겁니다. 고점에서 팔지 못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뭐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점에서 팔지 못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상 앵킹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함과 동시에 거래량을 동반했었기 때문에 적어도 고점을 만들어주는 과정 속에서 4월 내에서 매도만 했더라도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겠죠.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달은 자, 4월이 유일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자, 4월에 나갔던 물량, 매도 물량을 좀 확인해 보게 되면은 얘네가 이 4월에 매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326만 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4월 내내 나온 물량을 전부 다 합산을 해봐도 자, 기간에서 37만 주.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 6만 4천 주. 자, 연기금이나 금투, 사모펀드 전부 다 기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했고요. 기간과 기타 법인의 물량을 해보니까 자, 43만 주 정도 되더라. 좀 더 많습니다. 반내림한 건데, 일단 중요한 거는 얘네가 뭐 43만 주고 45만 주고 간에 가지고 있던 물량이 얼마였어요? 326만 주였어요. 3월 31일 기준으로 전환이 다 됐던 거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얘네가 이미 전환을 끝내놓은 상태에서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4월 달에 매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2가 5월은 돼야지 전환되기 시작하고, 5월에 사실상 자, 275만 주 중에 43만 주 나옵니다. 6월에 지금 275만 주 중에 161만 주 나와요. 그럼 7월에 70만 주가 마저 나옵니다. 여러분들 5월에 팔 거예요. 얘네가 지금 앞에서 팔지 않은 이유는요, 가장 큰 물량을 전환을 한 번에 함으로써 매도를 하기 위함인데, 자, 43만 주를 먹고 내가 매도할 것 같았으면은 자, 시간 끌지 않고 그냥 4월 달에 매도를 하고 나갔을 거예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 한두 달만 더 기다리면은 150만 주 넘는 물량이 내한테 생겨요. 여러분들 200만 주 넘는 물량이 나한테 생깁니다. 기다리겠죠.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매도하지 않은 겁니다. 자, 매도하지 않은 건 확인을 했고요. 얘네가 사실상 매도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주가를 올려서 뒤에 나오는 275만 주도 비싸게 팔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자, 불가능합니다. 326만 주라는 물량은요, 자, 지금에 와서야, 자, 유동주의 수가 좀 많이 늘어났지만, 엔캠 그 당시에, 자, 1000만 주가 안 됐어요. 세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량은요,
지금 시총이 조 단위가 넘어가는 엔캠이라는 종목의 전체 주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물량이었습니다. 이러한 물량이 한 번에 매도로 쏟아진다. 야금야금 쏟아지더라도 한 달 내내 그 물량이 나온다. 자, 주가를 유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절대로 불가능할 겁니다.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간마다 각각의 예, 손실을 보고 있는 개인들이 생긴다는 건데 거기서 다시 올려준다? 자, 불가능합니다. 지금 주가가 빠지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자, 차원이 다른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유동주의수의 3분의 1의 물량이 한 번에 쏟아지게 됐을 때.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자, 말 그대로 주가가 빠지는 동안에 얘네가 계속해서 5월 물량, 6월 물량, 7월 물량을 조금씩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야금야금 팔면서 내려왔는지 요것만 확인을 하면 돼요. 요거를 팔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보다 얘네들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명확해지고 그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비싸게 매도하기 위해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증명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려요. 앞에서 얘네가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과 지금 주가가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 5월 물량 전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6월 물량이 전환이 됐고 7월 물량이 전환이 됐는데 이 전환된 물량들을 계속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서 팔았다면 얼마의 수익일까? 수익을 비교해가면서 가자라고 말씀드렸고 자, 일단 제가 물량에 대해서 이번 반기 보고서가 나오면서 확실하게 자,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 또 보면서 설명을 좀 마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상황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 여기 나오죠. 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전환이 좀 많이 됐어요. 많이 됐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5월에 나올 수 있는 물량 제가 아까 42만 주라고 말씀드렸고 42만 주 중에 자, 27만 주가 전환됐기 때문에 16만 주가 남아 있고 27만 주가 전환이 됐다. 알 수가 있죠. 자, 6월에 나올 수 있는 물량 161만 주 중에 자, 97만 주가 전환이 됐고 얼마 남아 있습니까? 자, 64만 주가 남아 있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7월에 나올 수 있는 물량 자, 70만 주 중에 42만 주가 전환이 됐고 그다음에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자, 28만 주가 남아 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각 구간에서 자, 내려올 때 얘네가 팔 수 있었을 때 바로바로 매도를 했다라면은 그래도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았을까? 어차피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위에서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늘어난 수량만큼 수익을 더 가져왔다라면은 사실상 매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도하진 않았을까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 5월에 나오는 물량 16만 주, 6월에 나오는 물량 97만 주. 자, 요것만 좀 생각을 해보더라도 사실상 5월부터 주가가 빠졌어요. 주가가 계속해서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 전환되는 시점마다 얘네가 가장 비싸게 매도할 수 있던 순간은요, 전환 당일입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전환하는 족좀 매도하는 게 그나마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었던 상황인데 자, 326만 주 매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5월달 물량은요, 사실상 27만 주, 자, 275만 주 중에 요거를 더 내가 수익 가져가겠다고 얘네가 기다릴 리가 없겠죠. 한 달 동안 유지하는 돈인데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27만 주 하고요. 6월 달까지 나오는 물량. 그래도 좀 큰 물량이 한 번에 나왔기 때문에 요거까지 나왔을 때 매도를 했다라면은 얘네가 얼마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을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6만 주에요. 27만 주를 더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월에 나오는 물량 자, 97만 주를 더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얘네가 6월 19일 날 전환이 됐기 때문에 6월 19일 날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얼마입니까? 자, 450만 주예요. 자, 450만 주의 물량을 6월 19일 왜? 97만 주 큰 물량이 6월 19일 날 전환이 됐으니까 이때 팔았다라면은 자, 위에서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 계산해 보면 됩니다. 자, 6월 19일 날 전환이 됐다라는 거는 권리 매도로서 6월 17일 날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6월 17일의 종가가 사실상 6월 19일의 종가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팔 거였다보다 6월 17일 날 팔았을 것이다. 자, 그래서 종가를 좀 보니까 자, 27만 6천 원입니다. 27만 6천 원에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450만 주 곱하기 27만 6천 원 했을 때 얼마입니까? 자, 1조 2천억이 좀 넘는 금액입니다. 1조 2,400억 정도 되네요.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네가 326만 주만으로 4월 고점에서 매도했을 때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얼마입니까? 1조 3천억이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얘네들은요, 지금 1조 3천억의 수익을 326만 주만으로 만들어서 챙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얘네는 그러지 못했다. 왜?
예, 뒤에 나오는 물량까지 비싸게 같이 매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팔지 않았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은 얘네가 같이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사실상 수익을 더 가지고 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매도했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사실상 확인해볼 필요조차 없다. 왜? 결국에는 얘네가 326만 주만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에 비해서 뒤에 물량이 100만 주 이상 늘어난 450만 주를 팔아봤자 1조 3천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보다 덜 가져간다라는 거. 시간 쓰고 돈 쓰고 더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수익은 적다.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6월 19일 날 전환이 된 엔캠 12회차 10인 물량 161만 주 중에 97만 주 나왔고요. 그 중에 또 70만 주 정도가 자 장내 매도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엔캠의 엑시트 증거다라고 하면서 버젓이 딱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자 그 70만 주 정도는 팔아줘야지 개인들을 털어낼 만한 이러한 하락이 가능해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 반대로 제가 여쭤볼게요. 자 1월 달부터 주가를 9만 원부터 올렸습니다. 얼마까지? 35만 원까지. 주가를 뺐어요. 그런데도 돈 쓰면서 올렸어요. 23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갔습니다. 예. 그것도 매물대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 올렸기 때문에 자 수익 이탈하는 물량을 전부 다 본인들이 받아냈어요. 그 물량이 사실상 여러분들 조단위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 엔캠 여기서 내가 돈을 쓰면서 매집은 불가피하고 이때 매집한 물량이 과연 70만 주가 안 될까요? 저는 무조건 넘는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BW나 제3자나 그 다음에 CB 다 합쳐봐야 600만 주인데 이거는 항상 최소치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불가피하다. 매집을 할 수밖에 없다. 물량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사실상 매집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주가를 올리는 과정에서 자 매수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가적인 알파가 있고 사실상 우리는 딱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위해서 자 최소치를 선정하겠습니다. 그게 600만 주라는 겁니다. 자 70만 주가 나왔다라고 해서 자 엑시트를 했다. 자 그런 분들은요 사실상 엔캠 애초에 투자를 진행을 했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엔캠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올라갈 때 이거 사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보다 자 12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자 그러한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앞에서와 대응 지금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된다. 2월이었습니다. 왜 팔아야 돼요? 자 7월까지 주가 흐름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상승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수익 실현 물량 계속해서 나오는데 자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서 자 31만 원부터 분할 매도 시작해서 33만 원의 전량 매도한 것과 같은 수익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다 기록이 돼 있죠. 자 주가가 빠졌고요. 예상대로 빠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 엔캠은 끝났다라고 했어요. 역시 사기였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를 할 때 반대로 우리는 23만 원부터 분할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따라가면서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타점을 잡았고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4월 같은 이유로서 고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각 구간에서 수익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었다. 자 고점에서 전량 매도하는 게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맞겠죠. 하지만 그 고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예상 못해요. 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의 선택이? 세력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얘네가 어디서 고점을 만들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팔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팔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계속해서 수익을 챙기는 방법이고요. 정확하게 리스크를 제거하는 방법. 확실하게 해오면서 대응해왔고 주가가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반등 타이밍이 나왔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자 24만 원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익으로 전환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 아직 수익으로 전환이 안 되신 분들이겠지만 앞에서 했던 대응 반대로 똑같이 하면서 따라오기만 하더라도 뭐다? 자 조만간 수익으로 전환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올라만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놨던 앞의 구간처럼 똑같이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 가겠지만 모양 추세 폭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에 매물대가 너무 많이 쌓였고요. 자 여기서 고점을 만들더라도 뒤에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대응하자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뒤에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인데 자 이 이유로 올라가고 난 뒤에 주가가 빠졌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상승이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세력들 또한 여기에 사활을 걸고 상승 만들어내기 때문에 개인들의 이탈을 유도할 만한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추세 상단에서 뭐 해야 돼요? 매도를 해야 돼요. 추세 하단에서 뭐 합니까? 반대로 매수를 합니다.
물론 매수하기 전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제가 뭐로 보겠다? 자, CB가 전환이 되고 가지고 있는 물량이 매도로서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얘네가 지금까지 나온 10일 물량을 매도를 함으로써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위에서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보다 더 큰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을 할 거고요. 사실상 그것도 큰 물량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정리할 수 없고 거래량에서 티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자, 동향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우리가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내가 이 구간에서 엔캠 손실을 보고 있다. 자, 이 상승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자, 제가 오전에 라이브를 진행하고요. 라이브 시청이 제한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문자 확실하게 보내드립니다. 자,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1월 달부터 대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과 함께 대응을 해왔고요. 자, 그때도 당연히 무료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자, 저는 말하는 바가 뭡니까? 결국에는 엔캠이 올라갔을 때 상승 이후에는 세력들이 엑시트를 할 수밖에 없다. 애초에 목적 자체가 이건 애들이기 때문에 엑시트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엑시트 하기 직전에 타점을 잡아서 자, 매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 목표가고요. 거기가 우리가 엔캠에서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매도 타점이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지금 이 구간 손실이 크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세력들이 어디서 매도하는지 매도했을 때 수익을 가져가는 구간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말씀드릴 거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제가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발송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 번호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엔캠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요. 지금부터 나오는 타점은 전부 다 잡아드릴 겁니다. 올라갔을 때 마지막으로 매도를 함으로써 엔캠 우리가 아름답게 마감, 수익으로 마감할 때까지 계속 진행할 거고 자, 언제쯤 될 겁니까? 몰라요. 예,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선이 있는 11월 전까지는 무조건 마무리가 지어지겠지만 그 사이에 대응이 몇 분 나오고 상승이 몇 분 나오고 하락이 몇 분 그거는 모른다는 겁니다.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자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라이브로 진행을 하지만 엔캠 같은 경우에는 시작 이후에도 변동성이 위아래로 들쑥날쑥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오전에 라이브 하는 시간 자체가 여러분들이 시청하기 시간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여러분들 장시작 전에 그냥 보고 바로 따라하실 수 있는 이런 문자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자, 확실한 대응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자, 함께 대응하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제부터는 올라갔을 때 여러분한테 매수만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매도도 같이 하면서 올라가야 된다 말씀드릴 겁니다. 자, 제가 밑에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잡아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더 사야 됩니다. 더 사야 됩니다. 제가 사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들었던 말이 자, 너는 매수만 하라고 하니까 사실상 주가가 올라가기만 하면은 자, 네 말대로 되는 거 아니냐. 자, 저는 위에서부터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신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제가 주가가 빠지는 구간에서 잡았던 평단은 자, 24만 원이었고 자, 내려가는 과정에서 두 번, 세 번의 비중 추가를 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접근을 하기로 했어요. 앞에서. 예, 그렇게 접근을 했고 결국에는 자, 제 평단 아시다시피 21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던 거 영상을 돌려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익으로 전환을 완벽하게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 나올 때마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온전히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 구간에서 확실하게 대응만 한다라고 한다면 수익으로 전환 이후에 수익 가져가는 거 전혀 어렵지 않다.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자,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지만 매도하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자, 얼마 없었습니다. 왜? 더 올라갈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결과적으로 엔캠은 그러한 믿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자, 본인들이 매도하는 물량을 넘기고 갈 거예요. 사실상 넘기는데 여러분들보다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신규 수급들이 더 적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털어내기 위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동시에 주는 겁니다. 자, 신규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에는 뭡니까? 예, 여러분들은 이미 엔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올라갔을 때 세력들이 매도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점이 나왔다. 그러면은 얘네가 물량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다 정리를 하지 못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조금씩이나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아무리 주가 핸들링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자, 일시적인 조정이나 살짝의 하락 추세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기가 막히게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매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고점에서 주가 빠지는 거를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 이미 엔캠의 세력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배척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신규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내렸고요. 거기서 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지루하게 끌고 가면서 여러분들 말려서 이렇게 이탈을 좀 시키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뭡니까? 자 본인들도 이제 12월 전환되는 시점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자, 이게 시작이 된다라는 거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한테 타점, 하락이 나올 때도 미리 여러분들 손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대응하시면서 엔캠에서만큼은 정말 한 분의 나고자도 없이 전부 다 수익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자, 엔캠이 지금 이렇게 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엔캠의 모습은 사실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매물대가 있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본인들의 핵심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핵심 자금을 투입하는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 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엔캠이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좀 더 힘을 내서 여러분들한테 대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